예, 일단 3.3.7을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3.3.7. 예, 위상 공간에서 상 공간이다라는 말을 이제 다룬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쓰는 이유는 군론에서 보면 우리가 그 제1동형 정리를 알고 있어요, 그죠? 제1동형 정리는 전사 준동형 사상이 예를 들어 Z6에서 Z3로 가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fx 이꼴 2x 할까요? 0, 1, 2, 3, 4, 5 있으면은 여기 0, 0, 2, 1 이렇게 쓸까요? 0를 보내면 0로 가고 1을 보내면 2로 가고 2를 보내면 1로 가고 3을 보내면 0로 가고 4는 보내면 이렇게 가죠. 그죠? 맞죠? 자,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제로로 가는 원소 이게 이제 제로하고 3이죠. 이게 커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2로 가는 거 2로 가는 게 4. 그 다음에 이제 2로 그 1로 가는 게 1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커널 F를 갖고 오면 Z6을 커널 F로 잘라봤어요. 그죠? 커널 F로. 잘라보면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0, 6, 0, 3이 있고요. 그죠? 커널이 0, 3이니까 이런 거죠. 두 원소가 같다는 말을 이제 정의를 하기를 fx 이꼴 fy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fx 이꼴 fy라는 말은 넘어가면은 f의 x-y가 제로인 거네요. 그죠? 준동의 사상이니까. 그 말은 x-y가 뭐예요? 커널 f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 자, Z6을 커널 F로 잘라서 봤을 때 여기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은 그 Z6을 요 릴레이션을 자른 거하고 같아요. 릴레이션 자른 거. 그리고 그 릴레이션을 잘랐다는 것이 결국 그 동치류들의 모임이 되는데 동치류는 커널 F 좀 위에 씁시다. Z6 커널 F. 자, 이게 이제 제로하고 제로의 동치류, 1의 동치류, 그 다음에 2의 동치류 이렇게 되죠. 제로라는 것이 이제 커널이죠. 제로하고 동치인 것은 제로의 함수값이 3하고 같죠, 그죠? 여기 이제 제로 3, 이게 제로 3을 갖고 있고 이게 커널 F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과 동치류인 것은 이게 실제로 1하고 4죠, 그죠? 이게 커널 F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2하고 동치류인 거. 동치인 것은 2하고 5죠. 커널 F 더하기 2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위상 그 군론의 결과가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군동형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군동형이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뭐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어떤 원소를 갖고 있냐면은 뭐 y를 갖고 올까요? y를 갖고 와서 대응시켜 주기를 hy를 대응시켜 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h가 군 동형 사상이 된다 이거. 자, hy는 어떤 값이냐 하면은 hy는 여기 제로하고 동형이고 2가 뭐예요? 요거하고 동형이고 1이 요거하고 동형이에요. 그렇죠? 그건 뭘 뜻하냐면은 여기 2라는 것은 1의 함수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치류의 x이고 fx 이꼴 단 fx 이꼴 y가 되는. 그래서 사실상 제로의 동치류하고 누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느냐. 또 1하고 4 이게 2하고 이제 되는데 2하고 1의 동치류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의 동치류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x와 그 x의 동치류는 fx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제로에 대응되는 것은 뭐예요? 제로의 함수값인 제로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의 동치류는 1의 함수값인 2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2의 동치류는 2의 함수값인 1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y라는 것은 그죠? 적당한 x의 동치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x는 뭐냐? fx 이꼴 y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x다. 그죠? 이 함수가 군 동형 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요게 제1 동형 정리의 그 원리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Z6을 가지고 웨이브로 잘랐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죠? 동시관계 웨이브로 잘랐다. 여기서 자연사상을 정의하는데 자연사상은 뭐냐면 여기 x를 가지고 와서 뭘로 정의해 주죠? q의 x로 정의해 주는 거. q의 x는 뭐냐면은 x를 포함하는 뭐예요? 동치류로 대응시켜 주는 이 함수가 q를 자연사상, 내추럴 매핑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표준사상, 자연사상, 표준사상 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표준사상, 자연사상, 내추럴 프로젝션 혹은 뭐 커노니컬 매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연사상. 위상공간에서 생각해 보자면 자, 위상공간에 x태가 있어요. 여기 위상공간. 여기에 그 A, B, C, D, E가 있어요. A, B, C, D, E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집합 1, 2, 3이 있어요. Y. 자, 이 F도 그랬지만 F는 전사준동의 사상이었어요. 그죠? 전사준동 사상이 나타나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자, 함수 F가 이제 역시 여기도 전사함수 F가 나타난 거예요. 전사함수 F가 나타나는데 특히나 이게 상함수가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럼 상함수라는 말은 여기에 위상이 테스타인데 이 테스타가 뭐라는 거죠? 상위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스타 이꼴 TF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타 이꼴 TF가 되는 다시 말해 TF라는 것은 뭐였어요? G라는 Y의 부분집합으로서 F 인버스 G가 T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그죠? 자, 조금 너무 무겁게 듣지 않아도 돼요. 뭐 이거 직접적으로 시험에 뭐 출제가 될 가능성은 좀 배제하고 갑시다. 근데 그 상위상이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위상이 뭐가 들어있냐면 AB하고 CD하고 ABE가 있고요. ABCD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공집합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리고 위상 그 함수는 어떻게 됐냐면은 AB가 1로 가고요. CD가 2로 가고 그 다음에 E가 3으로 가는 전사함수라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 스타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여기 집합 중에서 역상을 태워보냈을 때 계집합이 되는 것 다 모아보면 자 공집합 당연히 들어갈 거고 전체 집합 들어갈 거고 그죠? 1 역상 태우면 AB 되네요. 2 CD 계집합 되죠? 그럼 AB 1, 2는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면 자 여기 여기는 둘은 상함수 관계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갖고 왔냐면 저기서처럼 자연사상을 하나 갖고 와볼 거예요. 자연사상은 뭘 뜻하냐면은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와서 그 원소에 가 속한 동치류로 대응시켜주는 함수. 그걸 이제 자연사상이라 하죠. 그래서 이것을 Q에 X로 주는데 요 QX는 X가 속한 동치류. 요리로 대응시켜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이제 X라는 집합을 요 웨이브라는 이제 동치류로 자른 것이 이쪽이 되겠죠. 그럼 동치류가 뭐냐? 동치류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X와 Y가 서로 동치라는 말은 함수값이 같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함수값이 같을 때. 함수값이 같을 때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동치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 X라는 집합을 동치류를 잘라보면 A와 B는 같은 원소로 대응되니까 이건 같은 집합으로 취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C와 D는 같은 원소로 대응되니까 CD도 같은 집합으로 같은 원소로 취급할 거예요. 그런 동치류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XR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 안에는 X웨이브 안에는 A의 동치류가 있고 그 다음에 C의 동치류가 있고 E의 동치류가 있어요. 그러면 A 안에는 클래스 A 안에는 AC가 있고요. 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D가 있고 이것은 E 혼자 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위상 공간에서 집합으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 위상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위상을 주느냐 하면 이걸 태Q라 주겠다. 태Q. 다시 말해서 요 Q가 자연사상이잖아요. 자연사상인데 이 자연사상에 대한 상위상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집합이 계집합이 되느냐 보시면은 자 공집합 들어가 있을 거고 전체 집합 들어갈 거예요. 뭐 해봐야 당연히 계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의 요 한 점 집합 A가 여기 계집합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의 역상이 어떻게 되죠? 요리로 대응되는 건 A하고 C니까 요 집합의 역상은 AB니까 계집합 되잖아요. 그 다음 C를 갖고 오면 C의 역상은 CD니까 계집합 되잖아요. 그러니까 AC는 갖고 오면 요거 되죠. 계집합 되잖아요. 그리고 E 갖고 오면 E는 이거 계집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서로 어떻게 되죠? 위상동형이에요. 그 위상동형인데 어떻게 위상동형이냐 하면은 AB가 한 군데로 대응되니까 AB를 하나의 클래스로 갖는, 그죠? AB를 같이 갖는 하나의 집합. 그게 동치류인데 이 동치류가 1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치류는 A에 대표된다고 보면 A의 함수값이 1일 때 1과 A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치류가 같은 역할을 하고 2와 C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물론 D라 해도 되죠. 그 다음에 3과 E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치류가 서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1은 A와 동치류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2는 C와 3은 E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상동형사상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Y라는 것을 대응시켜 주기를 HY로
hy로 이렇게 대응시켜 준다. 근데 이 hy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hy로 대응시켜 주는데 단 f의 x가 y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게 뭐예요? x의 동치류로 대응시켜 주라. 다시 말하면 1은 h1인데 h1은 뭐냐? 1은 뭐의 함수값이라고 그랬어요? 1은 fa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여기 뭐예요? a하고 같은 a의 동치류와 같은 역할하고, 그 다음에 2는 c의 동치류와 같은 역할하고, 3은 2의 동치류와 같은 역할하는데 요 관계에 있는 x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동치류를 주니까, 그래서 1과 a, 2와 c, 3과 2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위상동형사상이 된다. 동형사상. 그래서 요 그 얘기를 자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 (3.3.7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치 관계를 먼저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자, R이라고 하기도 하고 웨이브라고 쓰기도 하는데, 집합 이게 X상의 하나의 동치 관계, 반사대칭 추이를 만족할 때 일때 쓰기를 요 X 요거는 뭐냐면은 두기를 Y인 X로서 X, Y가 X와 동치인 것들을 모아놓으라 이거예요. 요것을 그냥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R이라고 쓰기도 하고, 요것을 그냥 Y, R, X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책에서 쓰는 방법 기호이긴 한데, 요걸 이제 R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R 대신에 웨이브 대신에 R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웨이브는 뭐냐? 이건 정의하기를, 이것은 X에 의한, 이 웨이브에 의한 동치류들의 모임, X인 X 이거죠. 그죠? 집합론에 다 봤던 얘기잖아요. 이걸 이제 X의 R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세 번째, 자 Q, 이 자연사상, 표준사상, 이건 뭐냐면 Q는 X에서 X 웨이브로 가는데 QX 이꼴 X에서 나타나는 동치류들의 집합으로 자기가 속한 동치류로 대응시켜주는 이 사상을 표준사상 혹은 자연사상이라고 부른다. X인 X, 이것을 표준사상 혹은 자연사상. 이게 다 이제 이 군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정리는 결과만 봅시다. 3.3.7. 자, 맨 처음에 F가 X태에서 Y에 테스트하러 가요. 이게 이제 이제 요게 상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즉 F가 뭐라는 거죠? F는 전사이고 테스타 이꼴 TF라는 거예요. 그죠? 1대. 첫 번째로 웨이브의 X-가 이걸 뭘로 정의해 주냐면은 함수값이 같을 때 같은 것으로 취급하자 이거예요. 이러할 때 웨이브는 X상의 하나의 반사대칭 추이, 동시관계가 된다. 이건 뭐 증명합시다 맙시다. 이것도 2번도 증명 안 할 거예요. 자, 이때 뭐가 동형이냐? 이거하고 이거 동형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지금 함수가 주어지면, 그죠? 위상 공간에서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에 의해서 공역상의 위상을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상위상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Q라는 매핑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Q라는 매핑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릴레이션만 주면 돼요. 릴레이션이 지금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기
함수값이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는 릴레이션을 줬으니까 그 관계가 동시관계가 나타나면 그것에 의해서 Q라는 매핑을 정의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Q라는 그 표준 사상이 나타났다 이거. 그러면 먼저 주어진 이 테스타 요거하고 뭐하고 동형이 되느냐 하면은 X 웨이브의 태 Q 이게 서로 동형이 된다 이거. 이건 뭐죠? 상공간이에요. 상공간. 그 Q에 의한 이게 Q에 의한 X 웨이브 R 위의 상공간이다 이거예요. 지금 저기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뭐가 동형 사상이 되느냐? 여기 Y라는 원소 하나 갖고 오면 HY가 뭐예요? X에 의한 동치류들. X는 뭐예요? fx 이퀄 Y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X다. 그래서 여기에 Y를 갖고 오면 여기에 H의 Y. H가 위동사상. HY는 뭐냐? X의 동치류. 단 fx는 y 이런 거죠. 그 x의 동치류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이게 그 f 인버스의 그 y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hy인데 그 x의 동치류라는 것은 이제 그 x 요 1을 보낼 때 1의 함수값으로 갖는 a의 동치류들이잖아요. 그것은 1의 역상이잖아요. 뭐에 의한? f에 의한 역상.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 이걸 옆에 단 fx 이퀄 y라 써놓고 이것은 이제 f 인버스의 y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이런 예가 뭐가 있느냐? 이게 사실상 그 위상수학에서 지금 공부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냥 예만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예제 3.3.3인데요. 예. 그 이런 거 있죠, 그죠? 보통 S1이라는 것을 다루기가 너무 불편해요. S1이 뭐냐면은 이거고 S1이라는 것은 R2에 놓여 있는 그냥 원이잖아요, 그죠? 원적으로 거리가 1인 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정의해 주기를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은 R1에서 0, 1 여기에서 이것의 상공간을 정의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써보면 일단 F는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F를 뭘로 잡느냐면은 X 이퀄 0, 1에서 UX 여기에서 Y에 Y는 X, Y in R2로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태의 Y 그 U의 Y죠, 그죠? U의 Y 이렇게 잡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ft로 잡으면은 ft는 코사인의 2파이 t 아까 전에 상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거죠, 그죠? t인 0, t인 x 이렇게 두면 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기를 f는 상함수다 이거예요. 자, 전사연속 배사상 예 3.3.2에서 우리가 간단히 체크해 봤어요, 그죠? 앞에서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로 릴레이션을 줘가지고 ft 이꼴 ft 프라임을 정의하기를 t 웨이브 t 프라임이라고 정의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라 정의하면 지금 x를 웨이브로 자른 거. 자,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동치류들 t인 x는 0, 1이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동치류들이 함수값이 똑같은 원소로 대응되는 경우는 요거하고 요게 이제 같은 데로 가죠. 그죠? 요 두 개만 같은 데로 가. 나머지는 다 그냥 한 점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의는 t를 0, 1에서 마음대로 갖고 와가지고 쭉 나타난 것들인데 함수값이 같은 경우는 끝에 두 점밖에 없으니까 요게 0, 이때가 다른 경우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t인 0, 1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것은 0하고 1하고 같은 함수값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점만 나타난다. 동치류 자체가 t인 0, 1 이런 거네. 그죠? 요게 동치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 정리 결과를 정리 3.3.7의 결과를 이용해 보면 뭐가 동형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그 x 웨이브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저기 있는 y의 uy 이거하고 뭐가 동형이 되느냐 하면은 x 웨이브 태 q가 된다 이게 3.3.7이죠.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f가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게 상함수. 그렇다면 이 자연사상을 잡아가지고 자연사상을 잡아가지고 x 웨이브에 태 q가 있으면은 여기는 함수 원소들이 0하고 1하고 하나의 점으로 취급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는 0과 1 사이에 그죠?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집합에다가 태q라는 이제 상위상이 정의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상 공간이 요거하고 동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y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상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u에 y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은 사실 이게 그 R2U에서 공간으로서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뭘로 다루냐면 이렇게 상공간을 잘라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걸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토러스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메비우스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위상수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실제로 이제 요거 대신에 이런 상공간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경우가 많이 그 편리한 경우가 된다. 예를 들면 지금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정사각형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f라는 상함수를 하나 가지고 와요. 상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 지금 여기 위에 요걸 먼저 생각해 보면 요 두 개를 함수를 잘 잡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보내주냐면은 요런 원으로 하나 보내요. 요걸 붙여 가지고 요쪽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요것을 요 파트를 뭘로 대응시켜 주냐면은 요렇게 대응되도록 이렇게 주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이게 그 대수적으로 구해놓은 구해놓은 있죠. 3.3.5에서 나와요.
근데 요 함수를 이게 상함수라는 사실, 전사연속 폐사상이라는 사실을 체크할 거예요. 체크하면은 요 그 사실 토러스라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그 위상 공간을 다룰 때 어떻게 하냐면 내추럴 매핑 Q를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이걸 뭐예요? 이걸 X로 둘까요? X를 이 웨이브로 잘라요. 그리고 위상태 Q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거하고 동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러스를 다루는 대신에 요걸 다루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공간, 이게 상위상 공간이잖아요. 이게 상위상 공간. 이거는 상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위상 공간인데 이 위상 공간을 쉽게 연구하기 위해서 상위상 공간을 도입한 거다 이거예요.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게 그 반대로 이걸 줘버리면 이제 메비우스 D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현대 수학에서 이제 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자, 문제만 하나 봅시다.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만 하나 다뤄봅시다. 장형 기출. 요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위상은 아니에요. 상위상이 아닌 게 전사함수가 아니라서. 자, 근데 뭐 상위상하고 같의 개념으로 물은 문제가 되죠. 자, f가 fx 이꼴 x의 노음에다가 제곱을 하고 가우스를 취한 이런 함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가우스. 여기 이제 x라는 집합인데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뭐냐면은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는 반지름 2인 뭐 폐원판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낸 이런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것에 대하여 이제 태를 정의하기를 뭘로 정의하느냐면은 태는 G라는 X의 부분집합으로서 F 인버스 G가 어디 들어갔냐면은 U에 들어가는 뭐 태 U라고 썼는데 그냥 우리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서 보통 위상 공간 R2의 보통 위상 공간 위상 자으로 들어가는 그런 태들을 잡아보자 이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사실 상위상이 되느냐 상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F가 전사함수가 안 돼요. 이게 전사 아니죠. 전사가 되려면은 공역이 이렇게 돼야 되죠. 0, 1, 2, 3. 그죠? 근데 마이너스 그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위상 비슷한 거예요. 상위상 완전한 상위상은 아니고 상위상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뭘 물었냐면은 맨 처음에 3을 포함하는 첫 번째 3을 포함하는 계집합은 모두 몇 개냐 이거. 개수를 물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상공간 A의 태상에서 X 태상에서 X의 태에서 집합 A 이꼴 얼마죠? 집합 B죠. B 이꼴 1, 2 도집합 물었어요. 도집합 묻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위상이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도집합은 위상만 나오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상위 뭐냐 이걸 묻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집합 x의 부분 집합을 갖고 왔을 때 그죠? 에 대하여 F 인버스 U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U에 예를 들어서 1이 U 안에 들어갔다. 뭐 3부터 할까요? 3이 U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F 인버스 U는 여기 가우스 값이 지금 보면 이 가우스 값이 여기 3이 된다는 말은 여기 루트 2, 이게 뭐예요? 루트 4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뭐 루트 1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3이 여기 들어갔다는 말은 F 인버스 U 안에는 가우스가 뭐예요? 가우스 제곱식 노음의 제곱을 해가지고 가우스가 되는 그런 값들이 3이 되는 값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집합은 뭘 갖고 있게 됐냐면 X인 R2로서 가우스의 X의 뭐 노음의 제곱 요것이 요것이 3이 되는 것을 U가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 F 인버스 U가 품는다는 거예요. 그죠? 한 줄 더 씁시다. 괜히 복잡한 더 씁시다. 죄송해요. 다시. 자, 3이 U에 들어간다는 말은 뭘 뜻하냐면은 자, F 인버스 3이 뭘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X인 R2로서 Fx가 3이 되는 점들을 F 인버스 U가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 물론 이것은 전 공간의 부분 집합이죠. 그죠?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것으로서 요 값이 가우스의 X 노음의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가우스 값이 작거나 같은 그 최대 정수가 3이 돼야 되니까 3 이상이 4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제곱이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런 점들을 F 인버스 U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 A의 부분 집합. 그죠?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해 보면 요게 3 루트 3 그다음에 뭐예요? 가우스 X X의 노음 그다음에 2 요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루트 3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2죠 2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는 윗골이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집합들을 F 인버스 U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A의 부분 집합. 그래서 3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2를 갖고 있다는 뜻은 뭘 갖고 있다는 거겠어요? 루트 2와 루트 3 사이. 밖에는 점선이고 안에는 실선이 되는. 그렇겠죠? 그래서 자, 2를 갖고 있다는 말은 결국 이런 집합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루트 2
이런 거 루트 3 이런 걸 F 인버스 U가 가지고 있고 A에 포함된다는 뭐 이런 뜻이다 이거. 1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1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여기 1 루트 2 안에는 점선 안에는 실선이고 밖에서는 점선 그죠? 요런 것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고 0이 들어간다는 말은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요런 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F 인버스 U가 최소한의 조건인 A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 똑같아요. 이건 뭐가 그게 뭐 들어있다는 말은 그냥 A의 부분집합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태가 뭐냐 하면은 자 역상을 보냈을 때 보통 이상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G들 뭐 저기서 U겠지만 저런 것들 다 갖고 와보자 라는 얘기인데 X라는 집합 자체가 전체 공간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라는 7개 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7개의 점들 중에서 어느 정도를 갖고 올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자면 이런 집합 자체가 이거는 개집합이잖아요. 보통 이상에서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있으려면은 제로만 갖고 있는 경우는 분명히 개집합이 되죠. 그죠? 그리고 자 제로와 1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이거 합집합하면 이게 보통 이상에서 개집합이잖아요. 그럼 제로 1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집합도 물론 개집합이 될 거예요. 그럼 제로 1, 2 하면 이거 3개 합집합한 것도 개집합이잖아요. 제로 1, 2, 3 해도 마찬가지 개집합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1, 2 나오면은 여기 2개 합집합하면 안쪽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1이 들어가면 제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집합이 돼요. 그 다음 2가 들어가면 1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1이 들어가면 제로 들어가야 되니.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요쪽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2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2 들어가면 1도 들어가고 1 들어가면 제로가 들어가요. 결국은 분명한 것은 1 들어가면 제로 들어간다. 그죠?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간다. 자, 3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간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들어가든가 말든가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따라서 이 상태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마이너스 1, 2, 3은 오든가 말든가 상관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U라는 F 인버스 U가 G 할까요? G라는 X의 부분집합들이고 F 인버스 G가 그 보통 이상 U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만족하는 것들을 다 찾아보자면 이것은 일단 요 집합이 G1 합집합 G2의 꼴인데 물론 X의 부분집합이죠. G1은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돼요. 하나도 안 갖고 와도 되고 하나만 갖고 와도 2개 갖고 다 갖고 와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그 다음 G2는 뭐냐? G2는 제로만 하나 갖고 오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로하고 1을 갖고 오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로하고 1하고 2를 갖고 오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 다음 제로하고 1하고 2하고 3을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집합하고 이런 집합 합집합한 것들이 위상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일단 3을
3을 가진 계집합의 개수를 물었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G1은 마음대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G2는 딱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G1 합집합 G2라는 X의 부분집합. G1은 뭐예요? 파워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G2는 0, 1, 2, 3. 이런 모양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위수니까 여긴 결정이 됐으니까 앞에 2의 세제곱 8개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 2, 3이죠. B가 뭐예요? B가 1, 2죠. 예. 1, 2에 대하여 B의 도집합은 뭐냐? B의 도집합은 이제 여기서 잡아놓은 그 위상을 가지고 와서 그죠? 예, 이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X인 X로서 X를 가진 위상의 원소가 주어질 때마다 G 교집합에 B 차집합 X 교집합에 A가 B죠. 공집합이 아니다. 이걸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위상 자체가 몇 개 안 되니까 뭐만 생각하면 충분할까요? 최소의 X의 계근방이 만나는 걸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바로 지우고 이렇게 씁시다. G가 X의 최소 계근방 일 때 G 차집합의 X 교집합의 B가 공집합이 아닌 그런 점들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물론 B는 뭐였어요? B는 1, 2라는 점들을 1, 2라는 점이었으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1 같은 거 생각해 봐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의 최소 계근방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한 점씩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공집합 나와버리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그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3은 또 마이너스 3의 최소 계근방은 이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것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제로는 제로의 최소 계근방은 뭐가 있나요? 제로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은 어때요? 1의 최소 계근방은 1의 최소 계근방은 제로 1이잖아요. 제로 1. 이것은 제로 1에서 뭐예요? 1을 빼고 만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안 되고 그 다음 2의 최소 계근방은 제로 1, 2인가요? 그렇죠? 그럼 제로 1, 2에서 2 빼고 1, 2하고 만나나요? 만나죠. 그 다음에 3은 제로 1, 2, 3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3의 최소계면 제로 1, 2, 3 빼기 3 교집합의 B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2, 3이다. 그래서 최소 계근방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최소 계근방. 위상 자체가 유한 위상이기 때문에 최소 계근방은 항상 존재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4단은 거리 공간이죠. 4장 거리 공간. 거리 공간은 사실 뭐 아주 깊이 다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는데 4.1에서 거리 공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상 공간의 원조가 거리 공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그러냐면은 거리 공간에서는 거리가 나오고 거리가 나오면 오픈볼이 나와요. 오픈볼, 개구죠.
오픈볼. 오픈볼이 나오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근방을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근방이 뭐였어요? 어떤 집합이 거리 공간에서 근방 x의 근방이다. 그 말은 x와 그 집합 사이에 자 x에서 사방으로 u 안에서 살짝 움직여 줄 수 있을 때 그게 결국 오픈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픈볼이 나오면 근방을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방이 나오면 이제 그걸로부터 극한과 연속, 극한, 연속, 위상 동형사상, 양방향 연속이니까 위상 동형사상, 그것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위상적 성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확장해 가지고 거리 공간을 확장해 가지고 위상 공간을 정의했다 이거예요. 위상 공간에서는 위상이 나오죠. 위상이 나오면 계집합이 나와요. 계집합을 이용해서 근방을 정의했다 이거예요. 그 뒤에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방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방을 정의하는 수단이 여기선 거리고 여기선 위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상 공간과 거리 공간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상 수학의 개념을 거의 공유하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거리 공간이 위상 공간의 자 원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 거리라는 게 뭐냐?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거리의 정의를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갖고 있었던 성질을 공리로 받아들였죠. 그죠? 그래서 공집합 아닌 집합 x에 대하여 자 D가 X상의 하나의 매트릭이다. 거리라는 말은 정의하기를 D는 X의 두 점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실수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다. 근데 이 함수가 뭘 만족하냐면은 만족하기를 X, Y, G인 X에 대해서 에 대하여 거리는 무조건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그죠? 선분의 길이는 0 이상이다. 선분의 길이 XY 선분의 길이와 YX 선분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XY 선분의 길이가 제로라는 말은 끝점이 같다는 뜻이고 역도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XZ 선분의 길이는 XY 선분의 길이와 YZ 선분의 길이 합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네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금 D를 X상의 하나의 매트릭 거리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거리가 주어지면 항상 위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리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리 공간 XD에서 거리 공간 따로 위상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죠? 거리는 그냥 보통 거리를 준 상태에서 위상은 이산 위상을 주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주어지면은 자동으로 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상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주는 방법은 오픈볼을 가지고 와서 그죠? 오픈볼을 기저로 갖는 위상을 생각하게 되죠. 자,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오픈볼을 BDX 입실론 이렇게 쓰는데 SDX 입실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책에서는 S 하면은 뭐 S란 약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볼에서 와야 돼. 볼. S 스피어 하면은 껍데기만 나오는 건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S 이거 쓰는 조건은 별로. 예. 자, X인 Y인 X로 Y인 X로 디스턴스 XY가 입실론보다 작은 거 이런 거. 자, 이렇게 오픈볼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D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오픈볼들을 모아가지고
D에서 만들어낸 오픈볼드 배 D 있죠, 그죠? 예, 배 D를 BD의 X 입실론들. 입실론은 중심도 자유롭게, 입실론도 자유롭게, X인 X, 입실론 양수. 이것을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테디라고 정의하겠다. 물론 이게 기저가 되느냐 그러면 기저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4.1.3이에요. 자, 부분 기저는 아무나 되는 건데 기저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저가 되는지 이걸 사실은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D1과 D2가 동치거리다라는 얘기는 D1에서 만들어내는 D1, D2라는 게 사실 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거리를 가지고 유도된 거리에 의해서 유도된 거리 위상이 서로 같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서로 동치다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D1 X상의 두 거리 D1, D2에 대하여 D1, D2가 동치다 라는 말은 이거에서 만들어낸 거리 위상하고 이 거리 위상이 서로 같은 거예요. 영어 정리 하나 해둡시다. 이게 이 거리 위상을 D에 의해 유도된 거리 위상이라고 이제 부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위상 공간이 있는데 위상 공간이 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제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상 공간 X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자 이것에 대하여 이 위상 공간이 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정의되어 있는데 적당한 D라는 X상의 거리가 나타나가지고 만족하기를 그 거리에 의해서 만드는 유도된 거리 위상과 원래 위상 이게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위상 공간 X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트라이저블 거리화 가능이다. 거리 공간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거리화 가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정의예요. 그죠? 그래서 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 위상 공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적당한 거리에 의해서 유도된 거리 위상과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거리화 가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 간단한 얘기니까 4.1.3에 요거 그죠? 요거 정리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저게 오픈볼들의 모임이 기저의 역할을 하는지 이걸 잠깐 보시면은 이렇죠. 오픈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여기에 X 중심이고 반지름 입실론이다 칩시다. 이게 이제 오픈볼이에요. BD에 A 입실론 할까요? A 입실론. 예. 중심을 A로 잡고. 그리고 요게 이제 BD에 A 입실론이에요. 그럼 여기 한 점을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X라는 점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여기 X라는 점을 하나. 여기 X라는 점을 갖고 와봤어요. 갖고 오면 이 X를 중심으로 하고 적당한 반지름을 갖는 새로운 BD에 X 물음표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 물음표는 뭘까요? X를 이 오픈볼에서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을 적당히 잘 잡으면은 그 오픈볼이 이 오픈볼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X를 중심으로 하는.
그거 어떻게 잡아낼까요? 이렇게 잡아내면 되죠. 이 길이가 입실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길이를 빼면 요만큼이 남죠? 그죠? 요만큼이 남는다 이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그걸 입실론 반경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하면 요게 요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반경을 어떻게 잡을까요? 입실론 1을 잡기를, 이것은 입실론 1 이꼴 입실론 빼기 요 거리, 입실론 빼기 디스턴스 a와 x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요 값은 실제로 이제 디스턴스 a의 입실론이라는 a의 x라는 것이 얼마냐면은 x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a와 x의 거리는 입실론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물론 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가 돼요. 입실론 1이.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되니까 이 입실론 볼 잡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제 저 4.1.3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리 4.1.3에서 D가 X상의 거리예요. X상의 거리. 일때 배 D를 가지고 오는데 배 D가 뭐냐면은 BD의 A 입실론들이에요. 입실론 A는 X의 원소고 입실론 양수다 이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게 X상의 위상이 된다 이거예요. X상의 한 위상의 기저가 된다. X상의 한 위상에 대한 기저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기저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기저의 자격.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기저로 갖는 뭘 잡아내는 거예요. 기저로 갖는 위상 TD를 정의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위상에 대한 거리 위상의 기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의 자격이 되려면 앞에서 뭘 했냐면은 2.4.4 기저의 자격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죠? 유니온의 배디. 배디의 원소 얘네들 다 갖고 와서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여기 두 원소 B1, B2를 배디에서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고 그 교집합이 두 개를 갖고 와서 교집합하면 그것이 뭐예요? 다시 합집합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거죠. 근데 그걸 짧게 쓰면 어떻게 되죠? X, B1, B2 이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나더라? 새로운 B가 여기는 이런 게 어디 배디 안에서 존재하더라. 이런 걸 체크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체크할 때 기저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 기저의 자격 이게 정리 2.4.4 여기 2.4.4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저의 자격을 갖추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배디의 거 이제 갖고 와가지고 합집합 다 한다면은 사실 이거 전체 집합 X 만들어낼 때 뭐 그냥 A가 X에 다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만 하더라도 X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자유롭게 갖고 와가지고 입실론을 1로 잡았을 때 A1들만 다 합쳐도 전체 집합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전체 집합 X를 넘칠 수는 없으니까 이 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씁시다. 이것은 사실 뭐 자명해도 되는데 자, 뭐 써보면 유니온의 그 X는 유니온의 배디를 포함해. 이건 전체 집합이니까. 근데 이것은 포함하기를 유니온의 BD의 A1
A인 X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 다 X를 A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X의 모든 원소를 포함한다. 뭐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B1, B2를 가지고 있는 B1, B2는 이제 BD에 A 입실론 1, B 입실론 2 이렇게 할까요? B 입실론 2 이게 배디에 이제 배디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죠? 배디에서. 그 다음 X를 B1 교집합 B2에서 가지고 오면 둘 사이 집어넣을 수 있더라. 이거는 그냥 아까 저기 아이디어 있잖아요. 여기 A가 있고 입실론 1 여기 B가 있고 입실론 2 B가 있고 입실론 2죠. 그죠? 그러면 여기 교집합에서 점을 하나 갖고 왔다면 여기 X가 있는 거예요. 그죠? X. 그러면 여기에 입실론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실론 2네. 그죠?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미니멈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입실론 1 빼기 AX 거리.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입실론 2 빼기 BX 거리. 그것의 미니멈을 새로운 입실론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잡기를 입실론 1 미니멈에 입실론 1 빼기 디스턴스에 AX 뭐예요 지금 그죠? 여기 좀 입실론 두 개를 입실론 1 빼기 디스턴스에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뺀 거 AX 입실론 2 빼기 디스턴스 BX 요거 자 1화 두면 BD의 X 입실론은 BD의 A 입실론 1에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DBD에 B 입실론 2에 포함된다. 이 이유는 입실론이 입실론이 작거나 같기를 입실론 1 빼기 D의 A X 이유는 입실론이 작거나 같기를 입실론 2 빼기 D의 B X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찾던 B죠. 그래서 X BD에 X 입실론 포함되기를 저기 있는 B1 교집합에 B2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기저를 정의해 봤어요. 얘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예.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오후에 보충이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